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주변에 굉장한 기적들이 많이 생겨서 알아차리고 흘러가고 그 순간 행복감을 느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복덩어리들로 가득 찬 한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라클 리딩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리듬입니다. 김상훈 저자님 그리고 정신세계사 출판사입니다. 리듬을 타고 흘러가게 하라. 아주 오래된 어느 날 김선배 누구누구 차장이 여기 부장으로 온대요. 알고 계세요? 어느 날 출근해보니 후배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땡땡 차장이라면 내 후배였습니다. 그가 내 부장으로 온다? 갑자기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다음날 출근해보니 부장석에 이미 그 후배가 떡하니 앉아있는 게 뭡니까? 큰 충격이었죠. 내 딴에는 꽤 잘 나간다고 자부했던지라 엄청난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잠을 청할수록 잠은 점점 멀리 달아났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 자신을 달래며 마음속에 꾹꾹 짓눌러 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갈수록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올랐고 나중엔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지내니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맡은 프로의 시청률도 떨어졌고 대인관계도 엉망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자니 이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온갖 어두운 생각에 파묻혀 직장을 때려치울 생각까지 했습니다. 텍사스대 심리학 교수인 패너 베이커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사람 50명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첫째 그룹 25명에게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5일간 하루 30분씩 해고로 인해 생긴 어두운 생각들을 글로 털어놓아 보세요. 둘째 그룹 25명에게는 해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5일간 30분씩 하루 30분씩 시간 관리에 대한 글을 써보세요. 셋째 그룹은 다른 무직자들로 아무런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시키는 대로 굴욕감, 수치심, 분노, 부부 갈등, 나빠진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어두운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두운 생각을 털어낸 첫째 그룹 27%가 직장을 구했다 합니다. 어두운 생각을 털어내지 않은 둘째와 셋째 그룹은 겨우 5%만 직장을 구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세 그룹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구직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첫째 그룹이 어두운 생각을 털어내 시야가 밝아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5배나 더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의 힘을 연구해온 작가 키오는 어두운 생각이 금전적 성공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돈 버는 것이 덜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어두운 생각부터 털어내라 하고 조언합니다. 시야가 밝아지면 돈은 저절로 끌려옵니다. 어두운 생각은 수명도 갉아먹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달스트롬 교수는 의대생 255명의 분노 수치를 조사해 보았는데 그리고 25년 후 이들이 모두 의사가 되었을 때의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분노 수치가 높았던 학생들은 사망률이 무려 7배나 높았습니다. 맙소사,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로구나. 이처럼 어두운 생각을 털어버리면 떨쳐버릴수록 인생은 그만큼 밝아집니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태어나 생존 경쟁의 고통을 겪습니다. 늙은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어두운 생각도 필연적입니다. 심리학자 제미스는 유명한 작가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들의 8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슬픔에 젖은 상태에서 명작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인 앤드리아슨도 유명 작가나 예술가들이 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의 무려 20배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슬픔을 깊이 느끼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왜 성공할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인생살이에 아픔을 겪고 슬픔에 공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픔을 주체하지 못해 주저앉고 싶을 땐 저항을 멈추고 잠시 주저앉아야 합니다. 주저앉아 아픔이 온몸을 타고 마음껏 흘러가도록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 아픔이 흘러가고 나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슬픔이 너무나 힘겨워 소리내고 울고 싶을 땐 저항을 멈추고 잠시 실컷 울어야 합니다. 슬픔이 흘러가고 나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분노가 너무나 거세게 피어올라 터질 것 같을 땐 저항을 멈추고 분노의 불길에 잠시 몸을 빌려줘야 합니다. 온몸을 타고 분노의 불길이 다 치솟고 나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흘러가는 물결입니다. 저항하면 그 물길에 휩싸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물결처럼 리듬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 변화무쌍한 물결의 춤사위를 고요한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건 누구인가요? 바로 진정한 나, 내 안의 관찰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작 왓칭과 이 책 리듬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지쳐서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땐 어두운 생각과의 힘겨운 싸움을 멈추고 몇 발짝 떨어져 자세히 관찰하면 됩니다. 관찰하면 그냥 리듬을 타고 흘러갑니다. 어두운 물결이 흘러가면 밝은 물결이 밀려오고 내 인생도 리듬처럼 흘러갑니다.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우리 진동하는 우리 미라클님들 멜로디처럼 우리의 인생도 음악처럼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리듬을 맞춰주면 죽어가는 사람의 의식도 깨어난다 하니 우리 모두 다 힘을 내어서 내어주고 다시 흘러가고 리듬을 맞추면서 이 세상 즐겁게 그리고 슬플 때는 또 슬픔에 맞춰서 리듬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 보세요. 정신살계사에서 출간된 김상훈 저자님의 리듬이었습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건강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